유튜브 형님들, 수업TV 형님도 반갑습니다. 벌써 일요일인데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쿠텐하고 치바 롯데다. 어제 라쿠텐 봤었습니다. 그리고 라쿠텐은 좀처럼 뭐 이제 그 선발적인 이슈는 계속 똑같은 상황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한두 번 잘한다고 뭐 코자도 마찬가지고 쇼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뭐 다 믿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아닌 거는 사실인 거고. 그리고 일단 라쿠텐도 어제 3점 아니고 2점 나와가지고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뭐 그렇게 이제 투수가 한 명밖에 없거나 아니면은 한 명이 온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뭐 하야카와죠.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8승 정도는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당연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아이러니한데 요런 팀들은 홈팀의 승률이 높아야 되는데 원정에서 따이는 게 좀 많고, 그래도 득점 2점 하고 실점 3점 하는 것 치고는 승수를 좀 많이 먹은 편에 속하는 게 지금 라쿠텐이거든요. 그 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체적으로 이제 승패 뭐 역배나 승이나 뭐 소프트뱅크랑 붙는 걸 제외하고는 저득점이 확실히 많은 그런 양상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내용은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코자도 오릭스전에 잘했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거는 라쿠텐이 좀 더 안정적인 전력, 특히 일본 야구에서 투수가 중요한 일본 야구에서 하려면 이거 가지고는 뭐 갖다부터 뭘 찍는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준점 6.5인데 이게 또 5.5냐 6.5에 따라서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6.5 정도면 저득점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제도 과학같이 또 2점이 나왔던 부분들 아니야. 분위기상은 이제 라쿠텐이 승하고 좀 점수를 더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스코어링 포지션에서 라쿠텐이 조금 더 있었거든요. 근데 점수는 또 그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뭐 라쿠텐 승이 뭐 배당이 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승에 저득점적으로 찍어 주시면 좋을 듯 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하고 소뱅, 히가시야마는 이제 그거랑 같죠. 다네이치랑 더불어서 부상과 부진이 많았고, 특히 히가시야마 같은 경우는 부상 전에는 뭐 어느 정도 페이스들은 하던 투수였죠. 근데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도 저도 아닌 투수가 돼버렸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방금 히가시야마 언제 뭐 작년에도 뛰긴 뛰었어요. 이제 약간 편차가 원래 좀 없던 투수였는데 편차가 좀 있는 투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솔직히 메리트는 없어요. 그리고 세이브도 스미다랑 그 다음에 그 투수들 한 3명 있죠. 그 나머지는 니오넴 옛날에 오선발도 마찬가지고 오리스 오선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세이브도 나머지 선수들도 아니면 앞으로 콜업될 선수도 2부에서 저는 2부도 보는데 없다고 생각해요. 현재 판단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뭐야? 투수 가지고는 별로 변별력이 없다는 소리예요. 약간 왕년에 잘했지 이런 느낌인 거고, 여전히 세이브 안 가고 뭐 어제 배팅도 안 하고 배팅할 생각도 1도 없었는데, 근데 1점 내고 2점 내고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하는 거는 뭐 언더 본 것도 있어요. 어젠가 아ren가 또 언더를 보고, 물론 조합까지는 안 가지만은 오늘도 똑같은 경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세이브도 그렇게 썩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뱅 투수들도 지금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소뱅은 1선발, 2선발, 3선발은 무조건 자기 밥값을 하고 경쟁력이 돼서 공략 잘 못한다 이런 건데, 심지어 뭐 세이브도 공략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특히 초반 이닝 때 공략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뱅에 대한 메리트는 뭐 1마를 가든 2마를 가든 메리트가 딱히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이제 투수들은 꼬라지가 보기 안 좋지만은 그거보다는 양 팀의 이제 타격적인 상황과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리고 세이브는 좀 연승을 타든 잘하는 구간이 보여도 6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팀은 아닌 거는 신장짜장님 확실하다. 추천 그 감사합니다. 얘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득점하고 세이브 역배, 그리고 항상 얘기하죠. 도찐 개찐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배당을 큰 쪽으로 찍어주는 게 어, 배팅에 현명한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세이브를 썩 많이 찍는 그런 부분들은 아닐 거고, 알겠죠? 자, 오릭스하고 니오넨 보겠습니다.
시간 잘 보고 찍으세요. 오늘 월요일 1시에요. 자, 미야기하고 니오넴. 어제 니오넴 나왔죠. 어제 우리 뭐 갔노? 천안 오바하고 니오넴 오바하고 니오넴 승하고 그다음에 한신승 이렇게 갔었습니다. 천안은 뭐 스모삭 인천이 뭐 2대0 먼저 꼽아가지고 웬만하면 오바 날 거라고 생각했고, 니오넴도 어제 이겼는데 마인했죠, 그죠? 지금 이 마인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얘네도 지금 둘 다 언더라 볼 수는 없죠. 평균 4점. 그리고 일단 언더를 가려면 한 명이 최소한 세 가지 조건은 돼야죠. 왼쪽도 언더야 되고 오른쪽도 언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더 있어야 되고, 이게 최소한의 조건인데 거기에 부합하기는 양팀 타격적인 부분들이 높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오바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선발 투수 높다고 오리스를 찍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거거든. 마이너를 했던 거 싹 다 마이너를 하고 뭐 이때도 마이너 하고 그죠. 그다음에 세이브 때는 말공격이 그랬는데 홈런 쳤었나? 그것도 2대0으로 마이너 했다는 거고. 그래서 니오넴 찍은 거구나. 어제 설명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오리스 뭐 그렇게 나쁜 얘기 한 적 없어요. 근데 나는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별풍선 100개 지금 감사합니다. 니오넴이 화끈하게 신인호 감독이 부임을 적중산이로 하고 싼 정말 오늘도 잘 굿게임. 감사합니다. 정말 잘 닦았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 부분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미야기 하나 보고 어차피 타격전이 될 거니까 맞잖아. 지금 니오는부터 오릭스 요번 시즌 지금 모든 게 거의 타격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죠. 이때 뭐 좋은 투수들 없었겠나? 있었겠죠. 뭐 에스피노자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 뭐 미야기도 있었을 거고, 뭐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니오넴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럼 방장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니 그런 타격전을 하는 부분이면은 에이스가 점수를 덜 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별로 그다지 임팩트가 없다. 왜냐면 다 마인을 해버리니까. 원정 마인도 있고 홈 마인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니오넴을 어제도 찍었고 오늘도 배당 메리트가 2배당이면 추천 메리트가 감사합니다. 상당히 있어 보이는 그런 경기고, 이게 1.5가 있다 하더라도 1.5 굳이 안 찍을 것 같아. 옛날 같았으면 니오넴이라든지 라쿠텐이라든지 주니치라든지 이런 팀들을 프렌을 꼭 물어야 되는 팀이었었거든. 그 3대장이 옛날에 1점을 썼을 때 프렌을 야무지게 물잖아. 왜? 그런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팀이니까. 근데 이제 라쿠텐하고 주니치는 아직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니오넴은 이제 그런 건 없는 팀이지 않나. 그냥 지면 지고 잘하면 잘해서 마인까지 하고 이런 팀이기 때문에 배당을 더 잘 주면 굳이 안 갈 이유는 없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제 주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번씩 이기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걸 예상을 한 거지. 근데 배당 메리트는 니오넴이 한 거랑 오릭스를 한 거랑 봤을 때는 니오넴 쪽이 우리가 골고루게 배팅을 했어요. 오릭스도 오버를 가고 뭐 승도 가고 역배도 가고. 근데 니오넴은 더 많이 가긴 좀 했었죠. 그러니까 니오넴 쪽으로 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또 언오버 자체도 오버를 가야지 언더를 가긴 힘들잖아요. 왜? 한 가지 조건이잖아. 왜? 오리스 타격 언더 아니죠. 니오넴 타격 언더 아니죠. 둘이 붙었을 때 아니죠. 맞죠? 그럼 미야기 하나 보고 저득점을 가야 되는데 너무 에바지. 그치? 그리고 니오넴 이기면 마인까지 해버려서 그것도 있었잖아. 지바랑 붙었는데 제가 니오넴 마인이랑 야쿠르트 역배 간 적 있었잖아. 그래갖고 5배 간 적 있었잖아. 세 조합 가가지고 한 조합은 건지고 맞잖아. 그때도 뭐야, 결국 7회 넘어가니까 1년이니까 더 대단한 거예요. 왜? 9회는 그럴 수도 있죠. 뭐 두산이 삼성한테 뭐 8회 8점 준 거 기억나죠? 근데 니오넴은 결국 마인까지 다 해버렸잖아. 원천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을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싶어. 그리고 가네무라가 니오넴은 5선발들 뭐 타테노, 카노, 뭐 가네무라 이런 애들 있지만은 막 그렇게 못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승수가 좀 쌓인 거예요. 맞죠? 그게 아니면은 자기 역할 못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5선발 그냥 개판이다 생각을 하면은 타가가 아무리 도와줘도 졌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좋아지면서 먹을 거 좀 승수 더 먹게 된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 주니치하고 요코는 이제 타이란데, 요코의 투수들은 아즈마나 뭐 용병 2명, 그다음에 뭐 이제 컵스에 가 있는 이마나가 이런 애들 제외하고는 그냥 평이합니다. 하마구치, 타이라, 뭐 카미차타니 이런 애들.
너무 높다고 볼 수도 없고 약간 두산 설명할 때 마찬가지인 부분인데 동주 뭐 제주노 그다음에 뭐 유망주들 많잖아요. 지켜봐야 되는 물론 얘네들이 이제 유망주는 아닙니다. 근데 딱 그냥 평범한 그런 부분들이고 마츠바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이 데이터만 보면은 좋아 보인다고 보일 수는 있지만은 얘도 데뷔한 지가 좀 된 친구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했던 걸 믿는 게 맞습니다. 물론 탁 바뀌어서 그 시즌만 잘하는 경우도 있겠지.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뭐 2승 1패 1.4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저는 평균은 회귀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뭐 이제 주니치가 3대2로 이겼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니치가 뭐 한 번씩 10점 넘고 9점 넘고 점수 팍 이렇게 도발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없다. 그래서 주니치가 이기든 지든 6점에 대한 언더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고 요코는 특별히 뭐 투수에 대한 얘기를 나머지 애들은 뭐 바우나 잭슨 애들은 다 잘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뭘 할 게 없어요. 그다음 오버할 때는 또 히로시마 때 오버하고 안 갈 때는 또 안 가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요거 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요거 근데 나는 항상 지금 분석할 때 얘기 드리면 뭐 언어박 할 때 오버도 배당이 항상 좋고 그리고 또 원정팀이거든. 그래서 나는 굳이 갈 거면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이 팀은 이걸 가야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닌가. 해갖고 2배 2배 하면은 주력 포인트로 또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뭐 개인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일단 4.5라는 거는 주니치하고 히로시마가 붙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굳이 언더 볼 이유는 없죠. 특별하게 보이는 부분들은 주니치하고 히로시마 붙었을 때 4경기 연속 언더 나왔나? 둘이 이제 핑퐁 경기에서 홈에서 붙고 또 원정에 붙어가지고 그 언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죠. 요거의 타격점이 사라졌으면 제가 계속 타격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아닙니다. 마츠버가 그 정도의 깜냥도 아니고 그제? 그래서 그냥 투수 차이 때문에 마츠바를 봐도 결국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항상 얘기하지만은 득점적인 게 안 되면 아무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선발도 개뚝같이 쳐맞았죠, 그죠? 작년에 홈런 한 개도 없었던 선수가 1선발이잖아. 근데 벌써 2패나 했잖아요. 히로토 2패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는 거죠. 오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고요. 주니치의 오너란 투수는. 아니면 유망주의 이제 오메츠가 오메츠하고 오가사라고 그 세 마리를 이제 주니치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별 이렇다 할 활약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오가사라고 오메츠 맞자? 금마도 엄청난 기대 주거든. 근데 역량을 좀 발휘를 못 하고 있죠. 팀은 원래 꼬라지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보여줘야 뭐 이제 뭐 일단 영입 좀 해야 됩니다. 갖다 보내기 급하고 그냥 좀 저기 홈구장 그 조명도 좀 바꿔야 되고 그 참 침침한 그 구장 이 나고야 도민 것도 한몫합니다. 그게 물론 과학적이지는 않지만은 그 침침한 구장도 4.5 언더 만드는데 히로는 했을 때 만드는데 진짜 한몫하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4.5는 좀 개해바다. 일단 투수도 그 정도 둘 다 아니고 얘 좀 잘한다고 해서 평범한 거고 요건 타격적인 부분 있는데 혼자서도 홈런을 치면은 특히 팔에 런적인 요소가 강한 팀인데 맞죠? 근데 어떻게 언더를 본단 말이지? 언더 보기 쉽지 않겠죠. 나 오늘 호축은 없고 호축은 지금 당분간 계속 안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야가 야쿠르트 경기가 있을 건데 한신 이거는 그냥 히로 갈게요. 이하라는 투수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해요. 요번에 그 저기 뭐야 2군에서 조금 역량이 좀 올라오려는 친구들이긴 하더라고. 근데 아직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그리고 스카우팅 리포트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한 줄 쓸 만큼 그 정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 갖다부터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모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불펜하고 선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스윙맨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벌써 3승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이 3승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얘도 모리시타 아니고 몰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리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히노가 잘했을 때 지가 잘한 것도 있고 아리아라처럼 지가 잘한 것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거니까 일단 지 입장에서 좋은 부분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3번 이겼으니까 방전이야 회귀해야 되니까 한 번은 지랄 날 수 있지 않나요?
그거보다는 조금 낮춰서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한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7대 못 치고, 이 봐, 경기 두 경기 이래 됐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해. 이제 투수들은 기본적으로 빵을 쳐줄 거니까 신경을 안 쓰는 부분들인데, 확실히 히로가 그 강점 해버리니까 두 경기 다 이겨버리죠. 맞지? 근데 또 주니치 만나면 떨어져서, 근데 당분간 지금 주니치는 안 만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히로의 2배당을 가는 게 맞죠. 그리고 될 때는 또 5점 6점 낸 적 있잖아. 그러니까 히로 가는 게 맞고, 한신 갈 거면은 결국 중심 타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1번, 2번은 이 뭐고 기복을 잘 안 타요. 왜? 타다 보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아니면 출루라도 하든지 볼이라도 많이 뽑든지. 며칠 전에 또 홈런 쳤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언더는 못 가죠, 이 경기. 맞죠? 한 명 불안한 친구고. 머리도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보는 거는 이제 못할 때 됐다. 여러분이 말하는 맨날 찌게 다시 분석하잖아. 그렇게 봐야 되고, 아니면 잘할 것 같으면은 히로 2배당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하라는 선수는 내가 웬만한 2군 선수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몇 시즌. 근데 여기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구라예요. 평범했기 때문에 2군 성적도 그렇고, 1시 2시 되면은 퓨처스 리그도 하고 여기 일본 팝 리그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중요하댔잖아. 왜? 90년대생들이 이제 노장으로 가고, 80년대생 거의 은퇴고, 많이 기대하지 말했고, 그다음 2000년대생들 이제 유망주가 튀어나오고 자리를 하는 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니까 모르는 선수들하고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재작년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근데 재작년부터 난 시기가 바뀌는 부분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쳐다보랬죠.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알겠지? 그래서 히로시마 역배다가 프랜승에다가 오바를 보면 될 거고, 모리가 호투를 한다 하더라도 두 팀 상상 빨리 득점이 나오고, 한신 이길 때 또 대량 득점 나오니까 편하게 이기잖아. 투수들이 웬만큼 빵은 치니까요. 그죠? 1번부터 1선발부터 5선발까지 뭐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뭐 몸배치라든지 뭐 되게 못한다 이런 선수들은 다른 팀들은 한 명씩 있잖아. 몇 명씩 있잖아요. 한신은 그런 투수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히로시마 가면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영마인도 한번 칠 수 있는 경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KT하고 한국가스. 또 1배당 받고 가기 싫죠. 저번에 1.44 받은 거랑 같죠. 근데 뭐 KT가 결국 올라가겠죠. 저는 솔직히 이변은 좀 바라고 있지만. 그리고 5 이제 갈까 물어보잖아. 이제 이 경기는 오는 갈 필요 없지. 그 전에 갈 거는 빨아먹고 하지만. 알겠지? 아니면은 중요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결국 뭐 저는 이제 뭐고 변수가 좀 터지길 바라지만, 항상 요런 경기들 KBL 항상 보면 이길 팀이 결국 올라가서 SK랑 만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가져갈 거면은 4.5 경기보다는 이제 뭐 4.5나 5.5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 물론 얘네가 오닉붐이 하지만 오늘 경기는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가스가 여기까지 하고, 왜냐면 가스가 KT한테 좋은 상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 항상 접전이잖아. 그저께도 그 4차전 때도 뭐야,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럼 연장 여부도 열어놔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엘레네메이션 경기, 이제 뭐야, 넘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경기는 언더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찍냐 안 찍냐의 싸움인 거지. 그지? 그래서 그냥 KT 보도록 할게요. 들어온 사람들은 안 찍고 싶을 거고, 그지? 근데 냉정하게 항상 이런 경기들은 상위권 팀들이 이제 있잖아. 플레이오프 데이터가 있잖아. 그럼 항상 마지막 5차전도 이런 팀이 가져가는 부분들이고. 알겠지? 물론 이제 가스가 올라갈 것이면 3차전 잡을 수 있었는데 감독 퇴장 이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결국 KT하고 SK하고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지 않을까. SK 홈부터 시작하고 LG는 목요일부터 시작하고, 어제 저는 이제 연세대 경기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하고 요미는 이런 작년 시즌에 8.5, 7, 9.5, 8.5 받은 적이 있는데 다 했다고 했고, 근사치까지 갔다고 했었죠. 투수 분석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 구간들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었는데 두 경기 모두 다 났었지. 그리고 어제 요미우리가 결국 이겼죠. 질 것 같으면은, 그죠? 그래서
요미하고 뭐였나 하여튼 뭐 이건 완전 다른 거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다 말했었고 야쿠랑 요미는 라이벌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왜? 요미의 라이벌이 한신 타이거즈입니다. 그죠? 왜? 야쿠가 맨날 꼴찌하던 것도 있었고 한 번 시즌은 잘해갖고 뭐 야쿠르트가 이제 우승한 시즌도 있잖아. 근데 요미한테 그렇게 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일단 가장 큰 약점은 야쿠르트에는 1선발을 딱 내세울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불펜도 좀 빈약한 부분들이고 온리 타격적인 요소 가지고 물론 홈런 칠 타자는 일본에서 한 네다섯 명 가지고 있으면 진짜 많이 가지고 용병 일단 두 마리 있죠. 그다음에 야마다 있죠. 그다음 무라카미 있죠. 맞죠? 그러니까 보내면 약간 욕구 같은 거죠. 보내놓고 홈런 치고 장타 치고 그다음에 이제 단타발이 도루할 수 있는 애들, 그다음에 이제 베이스 러닝 하는 선수들, 약간 요런 식의 야구를 하고 있는 게 야쿠르트고, 그리고 야쿠르트는 뭐 사이스니드 오래 쓴 거 보면은 뭐야, 한 번 쓰면 고집스럽게 오래 쓰는 거죠.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야쿠르트 프런트 외국인 파트 애들이 그 역량이 없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요미 승에 만승 볼 거고 승 갈 거냐 만승 갈 거냐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도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작년에도 도출했기 때문에 저는 근사치까지 가요. 항상 7점 8점 되는 경우도 훨씬 많은 부분들이고, 그때는 2군 구장이야. 약간 기타 구장이에요. 메인 구장이 아니었고, 올해는 메이지 구장에서 했는데도 메이지 구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야. 50년이 넘은 구장이에요. 맞죠? 옛날에 지은 구장이야. 그죠? 고시엔이라든지. 그지? 그 나머지가 그 다음에 90년대 짓고 뭐 2000년대 짓고 그랬던 구장들이고, 그지? 아니 최근에 짓든지 에스콘필드.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제랑 똑같다. 결은 똑같고 투수들은 별로 뭐 지켜봐야 될 거는 별 볼품이 없는 그런 투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더더욱이나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어제 투수보다도 더 다운그레이드이기 때문에 둘 다 다운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요마 오버 보고 1마일까지는 좀 볼 수, 왜냐면 원정 경기이긴 하니까 초공격이니까요.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국야 봐야겠지. 국야 보고 축구 보고 마무리 지어야겠죠. 그 다음에 두산하고 기아 오늘 다 코나누세븐님 2시입니다. 추천 5시 경기 감사합니다. 없어요. 어제 제가 뭘 했냐면 저 어제 기아 본다 했어요, 여러분들아. 그리고 전반은 비겼어요. 이리우삼 올라올 팀은 올라오기도 1253님 있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죠? 특히 그리고 기아는 LG랑 붙든 뭐 두산이랑 붙든 잠실이 거의 제2의 홈코트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 오히려 LG는 지금 인기가 많고 팬이 더 해서 있지만 두산은 그냥 볼 사람만 보는 느낌들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홈의 의미는 크게 없어. 잠실 두산이랑 하든 기아라든 LG랑 하면 비슷하거나 아니 기아가 좀 더 많을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고, 내일 지원자서는 뭐 팀이 어떻든 저떻든 지할 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패디가 있었고 작년에 이제 내일 있어가지고 스위프 아무도 치도 못했죠.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내용 나야 되는 부분들이고, 잭로그는 이제 그 승을 좀 덜 먹는, 아무래도 두산 상황 때문에 승을 좀 덜 먹는 이런 경향이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봐봐, 기아 이기니까 결국 마이너지. 그 컬러는 바뀔 수가 없어요. 어제 기아가 1.49가 배당이 상당히 뭐 지금 최근 행보치고는 좀 낮게 받긴 받았는데 어쨌든 뭐 득이 발생이 안 되는 게 아니야. 실점이 많은 거야. 선발도 뭐 양현종 나왔을 때 지금 기대도 전혀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지는 거예요. 알겠지? 득점적인 거는 4.5점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당연히 이기고 편하게 가야 되는 팀인데 비슷하게, 특히 KT전 맞죠? 1차전에 안 가고 2차전에 하고 전반승 가고 결국 마지막 경기는 이기고 이런 경기들을 많이 하니까 못 가는 거야. 두 경기는 최소한 잡는 경기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일단 두산 엄청나게 승리하고 그다음 기아 엄청 이기고, 내 어제 전반승하고 어제는 기아 분대 했죠. 그럼 뭐가 하면 되노 굳이? 뭐가 하면 되는 거야? 8.5방 가면 되는 거예요. 기아 뒤에가 문제인 거거든. 그래 6이닝까지 끌고 간다 치자. 근데 두 경기가 지금 뭐야? 중간이 없는 경기를 했잖아. 보통 이런 경기를 했을 때는 물론 내일이 나오고 하지만 언더를 기대할 수가 없어. 물론 이번 시즌에 초반이긴 하지만은 기준 낮다고 내가 다 언더 오버 보지 말라 했지. 왜? 삼성 언더 가고 하나 언더 가고 다 초반승 쓰고 LG도 초반승 쓰고 그랬잖아. 하나도 쓰고 LG도 쓰고 KT도 전반승 쓰고 그 경기는 모르고 실제로 1대0 이런 경기들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아예 그냥 오바로 찍으면 되는 부분들이야. 그 기아 갈 거면은 2 이상, 2.60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이거는 두 투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주냐 덜 주냐 차이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 둘 다 우승을 좀 한 팀이잖아. 최 근래에 와가지고 그제. 근데 항상 한국 시리즈 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봉 봤을 때는 저득점 보기는 힘들어요. 두산이 전력이 많이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버를 찍는 게 맞고요. 기아 갈 거면은 과감하게 2.60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고 두산 갈 거면은 그냥 역배치든지 오버 가는지 2.5 이런 거는 굳이 갈 필요 없죠. 2.5 LG 봤을 때 2.5 메리트 하나도 없더라 이거 그지? 이 팀은 그냥 갈 거면 가고 언어버 칠 거면 치고 그 다음에 안 갈 거면 패스하고 두산은 그런 컬러로 가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기아 쪽을 보든지 아니면 다득점 쪽으로. 근데 기준이 낮다고 무조건 오버 보는 거는 하지 말랬어요. 그런 것도 다 언더 보든지 저 전반 5이닝 가서 맞았거든요. 그죠? 롯데 빼고요. 롯데도 안타 하나 쳤으면 방금 9.9배 못잖아요. 롯데랑 본세 때문에 하나, 그 다음에 LG 초반승 이렇게 갔었잖아. 그리고 LG 반대 볼 때는 또 삼성 가가지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LG 오늘 배당이 좋은데 김주원이 아니고 김주온입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김주원이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 쓰게 있었던 투수 아니면 신인이거든요. 어쨌든 데이터 알 수 없다. 근데 데이터가 지랄이고 다 필요가 없어요. 왜? 뭐 계속 많이 하는 걸. 그래서 이거 좋으니까 방장님 속임수 아닙니까? 속임수가 아니고 앤더슨이 지 역할을 못한다니까 얘들아. 그리고 SSG는 뭐야 타격돼야 된대잖아. 근데 LG는 지금 10점을 찍는 게 지금 목표인데 최소 5인데 삼성한테 질 때도 몇 점이야. 마지막에 3점 그리고 1, 2로 나가서 6대 3으로 마무리돼 몇 점이고 하여튼 3점 차로 마무리됐잖아. 그냥 지는 경기들이 없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LG 재작년에 우승할 때는 그냥 좀 잘했다 선수를 했다 이런 느낌이고 물고 넘어지고 우리가 KBO 강팀들 보면 와 두산 진짜 괴롭다 이런 느낌 안 받잖아요. 근데 올해는 LG는 그런 감정 그런 것까지 가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지고 있어도 야 이거 오늘은 좀 유리하긴 하겠는데 삼성도 마찬가지잖아. 그때 삼성 봤어. 그때 뭐 풀이닝 본 건 아니야. 가면 이제 초반 이닝만 활약했고 찍진 않았지만은 그런 팀인 거야. 뭐야 SSG는 일단 감독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5할 승률이 깨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하는 와 이건 오늘 지고 몰아놓고 지겠지 이런 게 안 먹힌다 이 말이야. 그건 여러분 선택을 잘하는 거야. 근데 이제 투수가 안 나왔다고 또 뭐 안 합니다. 이천에서 또 새로운 선수가 나오나? 송승기도 나왔잖아, 그지? 맞잖아. 지금 LG가 옛날 두산같이 경기를 하고 있잖아. 왜? 누구 튀어나오고, 누구 특히 투수에서 튀어나오고, 타자에서 튀어나오고, 맞잖아. 제목이 엄청 많잖아. 왜? LG가 그동안 꼬라박았으니까, 그지? 그래서 LG 협회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이제 개인 차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쓰게 컬러는 그래도 롯데랑 쓰게 컬러는 특히 홈에서는 홈런 치고 장타 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SK, SSG가 상당히 오랫동안 20년 동안 거의 20년이죠. 맞죠? 삼성은 내려가는 것도 있고 두산도 지금 내려가잖아. 근데 SK, SSG는 그래도 플레이오프 안 간 시즌 진짜 손에 꼽잖아요. 맞잖아. 한 2번 되나 제 근래에. 나머지 뭐야 플레이오프 꼬박꼬박 가고 어떻게든 5위권에 들어가고. 맞죠? 다른 팀들은 두산도 마찬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꼭 내려박는 시즌이 있어. 맞죠? 그다음 선수 교체되고. 근데 SSG는 7위, 8위, 9위, 10위 이거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2004년도 SK 장난되고 2000년도니까 지금 거의 한 26년인데 다 저기 왕조 다 포함해 가지고 그리고 SSG는 항상 승리 저기 뭐 우승을 했던 시즌에는 물론 김강현 있고 뭐 엘리아스도 있고 뭐 옛날에 뭐 글로버가 뭐 그런 친구도 있었고 하지만은 딴 팀들에 비해서 투수가 그렇게 강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승 멤버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팀뭐 누구 막뭐 니버트 이런 거 바로 나오잖아. 보호대 이런 거 나오잖아. 다득점 컬러로 갔던 거야. 물고 끈질기고 김성근부터 해가지고 힐만도 마찬가지. 힐만은 오히려 이제 그 홈런적인 요소 이런 거죠. 뭐 두려워하지 않고 칠 거 치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저는 LG 승에다가 그냥 오버 보도록 하고 굳이 영만 이런 거는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알겠지?
5할 승률도 지금 붕괴됐거든. 그러니까 SSG가 지금 지금 조금만 지면 바로 내려가잖아. 지금 바로 내려간 그런 상황인 거죠. 롯데 한번 쫙 이기고 삼성 한번 쫙 이겼네요. 빨리 끝나서 그저께는 이제 롯데가 빨리 끝냈고 어제는 이제 삼성이 복수한다고 해가지고 일어나왔죠. 그다음 규난이는 이제 10대충 던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후라도는 팀이 지금 승을 못 도와주는 약간 NC의 로건 같은 그런 부분들이죠. 근데 배당 이렇게 받으면 똑같은 건데 이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외국인가 규난이라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정할게요. 제가 지금 저번에 했던 박세웅처럼 하면 규난이 끼도 못합니다. 박세웅은 그 정도 해야 지금 31하잖아 나이가. 이제 포텐 터져야 돼.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규난이 낄때 안 낄 때 하는 거지. 대충 던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보인 건데 둘 다 어차피 3위권이고 맞잖아. 이 배당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 아니면 2.5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난 이게 낫다는 거예요. 왜 이것보다 배당이 더 좋잖아. 맞죠? 응? 맞잖아. 이게 풀이닝이잖아. 뭐 전반도 안 갈 거예요. 전반 메리트 없어요. 뭐야? 그냥 오마 가든지. 그 다음에 풀행 가면 되는 부분들이죠. 맞잖아. 이걸 굳이 이거 1.70과 1.53 했을 때도 1마가 겁나 유리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맞죠? 그냥 나그난 차이 때문에 줄 수는 있지만 2.5 주는 거는 또 쓰면은 괜찮잖아요. 1만승 갈 것도 아니고 그지? 또이또인데 지금 순위 뺏고 3위 둘이서 뺏고 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롯데는 지금 선수가 더 늘었나? 는 거 있죠. 전민재랑 정철원이랑 그러면 뭐야? 그런 변수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왜? 데리고 온 선수들이 잘하고 투사는 반대로 데리고 갔는데 김민석이든 추재현이든 역할을 아예 못하고 있잖아. 영입 잘한 거지 결론적으로는. 그지? 작년에 이제 손호영 데리고 오고 그죠? 그래서 오바랑 포렌이랑 이렇게 보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지? 어제 온사이드 경기 나는 거는 얘네는 그래도 원래 얘네 둘이 붙으면 원래 치열해요. 치고 받고인데 어제랑 아래랑은 알 수 없는 그런 경기를 한 거고 선발들이 일찌감치 터져서 그런 거고 보통은 치고 받고 해갖고 점수 몇 점 더 뽑냐 이 싸움이에요. 알겠지? 근데 이제 물론 삼성에 이제 후라도가 나오니까 일반성이 메리트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5의 배당도 메리트가 있는 거잖아. 기본 배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롯데 프랭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겠지? 알 수가 없는 거야. 1.34가 투수 때문에 갈 수 있는 그런 얘네 시리즈 자체가 우리가 매번 보잖아. 롯데랑 삼성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기 어려워요. 이건 방금 KT 배당 왜 줬습니까? 어제 마연까지 보시고 로젠버거는 했지만은 공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케마오 보는 거지. 이거 차이가 별로 없긴 한데 고영표가 지금 바꿔볼 하고 있잖아. 컬스 많이 먹는 건 사실이다. 특히 사이드암 투수다 얘는 더 높게 쳐줘야 된다. 맞잖아. 일본 야구도 다 십성하지만 아우야게 좀 높게 쳐주는 이유는 뭐야? 그마도 사이드암이 쓰리커트잖아. 그지? 왜? 딴 우투 자투보다 쉽지 않거든. 왜? 실투에 대한 게 나오면은 컬스 나오기 힘들고 승도 먹기 힘들어. 그러니까 돈을 비단연 해갖고 돈을 많이 준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키움이 요새 이제 지고 이기고는 모르겠지만 NC처럼 다득점 컬러는 나와주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주고 뭐 이긴 적도 있어서 주는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라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답이 없다 했잖아 내가. 이런 경우에 그냥 가는 거예요. 아 배당 좋구나. 안 갈 이유 없네. 기아도 2번 잡았고 그래 방금 전반승 기아승 저 KT 보고 첫 경기 때는 안 가고 기아한테 이기고 그다음 고영표 잘 던졌고 그지? 안 갈 이유가 없잖아 그지? 됐죠. 슬로우 스타트인데 벌써 지금 딴 팀들 다 절고 있으니까 승 조금씩만 쌓아도 지금 순위 지키고 있잖아. 이런 거는 이제 뭐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가는 거지. 그럼 오버 가야 되는 거고. 근데 승패가 좀 더 낫겠죠. 승패 배당이 더 좋으니까. NC는 한 경기씩은 꼭 잡아가는데 왜 이용찬이 왜 나옵니까? 그걸 본세 나왔네요. 그러면 하나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몇 연승이고 지금 내가 갔을 때 금요일이 5연승이었으니까 어제 이겼으니까 6연승이네. 어제 하나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거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찍기는 그렇고 요거는 진짜 할 것 같습니다. 왜? 이용찬은 선발을 한 지가 옛날에 두산이고 두산에 있을 때는
그 뭐야 마무리하고 불펜하다가 NC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간혹적인 5선발만 한 거고 정식 선발을 하기는 어렵죠. 불펜을 지금 두산이 있고 NC 있을 때 불펜이랑 마무리 용도로만 썼는데 어떻게 선발이 바로 되겠습니까? 물론 선발했을 때 잘한 적도 있긴 있었죠. 옛날에 엄청 옛날에 그때는 이제 이용철 딱 5선발 쓰고 그럴 때고 맞지? 그러니까 NC는 마지막 경기 때는 꼭 오버하고 그리고 다득점적인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언더는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본세 때문에 기준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은 거는 승하고 말승이죠. 홈인데도 제가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이제 뭐야 SSG랑 경기했던 것도 세입 잡았던 거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팀입니다. 이제는 알겠지? 약간 니오넴처럼 돼가는 거 아닌가? 확실히 명장은 명장이지 않나? 우리 경문희 형님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야 저기 축구 추천할 거 있으면 말씀드리고 어제 천안도 괜찮았었어요. 그래서 가는 팀들 원래 그대로 갑니다. 오미야 이거 하고 역배 프렌하고 오바 보고요. 그 다음에 안산 그리너스도 오바 보고요. 오늘 좀 다득점 많이 볼 겁니다. 원래 오바 많이 보죠. 이런 것도 언더 안 보죠. 이아키도 언오버만 쓰는 팀이고 맞죠? 제프승도 제프승하고 오바 그 결 같습니다. 똑같아요. 언더가 메리트가 없어요. 몇 개 팀들 제외하고는 그마저도 다 언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보던 팀들 있죠. 네, 언급은 할게요. 이거는 갈 거 없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바가 좀 많이 뜨는데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언더 분위기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J리그 1, 2 모두 히로 승, 히로 오바 예, 말하는 거 있죠. 그대로 가야 돼. 가시면 오바 이런 거 맨날 얘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역배 받으면 왜 역배야 이런 거 있잖아. 그다음 삿포로 오늘 다 있잖아. 미축도 언어바 있고 다 했어갖고 오늘도 배팅 했었잖아요. 승하고 오바 이런 거 다 이하타는 무 아니면 멘무인데 무 보고요. 그다음 이하키 오바 보고 제프 유나는 승 아니면 오바 쪽으로 찍는 부분이고 오면 이제 여기든 승이든 이제 돈 투자하고 성적 좀 나야 되는 팀이고 그다음 부산 오바고 베르디도 우로마스님 추천 오바고 감사합니다. 그런 팀들 있죠. 그런 팀들 다 볼 거예요. 제주도 오바고요. 오늘 오바 많이 봐요. 제주 오늘은 K리그 1이 2개밖에 없거든. 제주하고 대구인데 다 오버 볼 겁니다. 이거 다 오버. 충남 아산만 저득점 보고 이거는 이제 경남 프렘 보고 요렇게 볼 겁니다. 이게 조합이 아니고요. 경남 프렘 언더 보는 건 충남 아산만 봐요. 대구 포항 그 다음에 뭐 일야 대부분 경기는 오바 그 다음에 뭐 승패 보던 거 원래 승패랑 언어버 보던 거 보고 가와사키 승무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무승부 이하타는 무 아니면 햄무죠. 무승부 보고 결은 같습니다. 크게 큰 틀이 바뀔 리가 없어요. 알겠지? 그리고 오늘 좀 일찍 올게요. 왜냐면 일요일이니까 빨리 끝내야겠지.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